안녕하세요. 미술얘기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김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달 항아리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달 항아리와 화가 김한기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달 항아리는 한국미의 상징으로 잘 표현되죠. 평창올림픽 개막식 때 피겨스케이트 선수 김연아가 점화한 성화대가 달 항아리 모양이었고요. 달 항아리는 글을 잘 쓰는 알랭드 보통이 쓴 영혼의 미술관에 등장하는 유일한 한국 작품입니다. 그 책에는 한국미의 상징으로 표현되지는 않았고요. 인간관계 할 때 달 항아리와 같은 자태와 마음이 있으면 참 좋다. 불편함이 없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달 항아리가 무슨 자태? 무슨 마음?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사실 미술작품은 그 어떤 것을 표현해도 사람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미술작품을 보면 나와 좀 더 밀접한 관계가 생겨나죠. 달 항아리는 중학교 미술 교과서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중학교 교과서 영상도 찍었으나 편집 기술로 부족으로 삽입하지 못했습니다. 아래에 그 영상에 있는 제 블로그를 링크해 놓았습니다. 달 항아리는 제작 방법이 굉장히 특이해요. 사발 모양 형태 두 개를 만들어서 위아래로 붙인 특징이 있습니다. 달 항아리는 원래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였습니다. 40cm 이상의 백자를 말하는데요. 크다 보니까 가마 속에서 그 열의 모양이 변하고 흐물흐물 내려앉아서 무너지기도 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선 도강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낸 물건입니다. 사발 형태의 두 개를 붙였기 때문에 중앙 부분에 가로 결이 보입니다. 조선 도공은 그것을 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보기 싫은 흠이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든 그것을 지웠겠죠. 마치 BTS의 Love Myself에서 내가 만든 실수도 훌륭한 나의 별자리가 된 케이스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한기는 조선 백자 항아리를 특히 사랑했습니다. 한국 전쟁 중에 피난 갈 때에도 집에 있는 우물에 조심스럽게 항아리를 숨겨놓고 피난 갔어요. 그리고 그의 백자와의 인연은 프랑스에서도 이어집니다. 부인에게 보낸 편지에 자신이 아무래도 항아리하고 깊은 인연이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머무르고 있는 집의 여루 조각가의 오빠가 도예가인데 그 도예가가 만든 그 스탠드가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스탠드가 2조 달 항아리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 도예가가 2조 달 항아리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버나드 리치라는 영국 사람도 도자기는 조선에서 다 배워오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도자기는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김한기는 2조 항아리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닭이 알을 낳듯이 자연에서 출산한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김한기는 자신의 주요 소재 산달, 매와 항아리를 영원히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그려나갔습니다. 특히 달 항아리는 거의 모든 그림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요. 유화로 그린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은 캔버스 표면에 자신만의 특징을 마띠에르로 표현합니다. 김한기의 특징적인 마띠에르는 항아리에 깨진 단면이에요. 도판으로 보시거나 아니면은 그 인터넷 그 네모난 화면에서 보시면은 절대로 아시기는 힘들겠지만 직접 원작을 감상을 하시면 이 마띠에르가 항아리 깨진 단면이라는 것을 몸으로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한기의 산 그림에도 항아리가 있고 달 그림에도 항아리가 있고 매화 그림에도 항아리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한기는 달 항아리 화가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뉴욕으로 건너가서 그리기 시작한 점화에는 달 항아리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산, 달, 매화, 항아리 그리고 그리운 고향 친구들까지 모두 점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요.
김한기의 점화에도 다랑아리는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 김한기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화가이지만 시대를 드러내는 작품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1913년에 태어나서 1974년에 사망했는데요. 한국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기인 일제강점기와 해방공간, 그리고 전쟁, 그리고 남북분단이라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 암울한 나날을 관통했지만 김한기의 그림에서 그런 고난은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가 전쟁의 상황을 그린 피난열차 51년도에 그렸거든요. 그래도 잔혹한 현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때 저는 이분이 이 시대를 사는 사람 맞아? 일제강점기 해방공간 한국전쟁 그리고 남북분단이라는 아픔을 이렇게 하나도 작품에 보이지도 않는 화가가 우리나라의 대표 화가가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그의 시대정신을 의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한기는 무엇을 그렸을까요? 김한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히 아름다운 것을 그렸습니다. 그것은 김한기가 그림을 시작할 때부터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것들은 산, 달, 매와 항아리 등입니다. 시대가 드러나는 작품에서는 사실 서사적이고 또 윤리적인 어떠한 가치를 함께 묻기 때문에 감상하는 사람들이 좀 마음이 불편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김한기의 그림은 숨쉬기 힘든 세상에 환기구멍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숨통이 트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김한기의 작품을 보면 바다를 봤을 때의 편안함처럼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한기가 한국을 대표하는 화가였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미술 관련 자료를 볼 때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과 서울관에 있는 자료실을 갑니다. 그리고 마포평생학습관, 홍대 앞에 있는 마포평생학습관의 문헌정보실 3층에 있어요. 그곳에 가서 자료를 찾아봅니다. 그래서 이 두 곳에서 김한기에 관한 모든 자료는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A4용지 4장 정도 되는 김한기 일대기도 써보았는데요. 김한기의 일대기는 또 밑에 링크해 놓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분청사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분청사기는 이중섭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며칠 후에 제가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서 영상을 찍을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봬요.